영어로 생각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와 미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58페이지입니다. 영어로 생각하기는 객관과 주관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했죠. 객관은 확실하고 주관은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확실과 불확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past, now, future가 있을 때 now를 기점으로 해서 past 쪽으로 지나간 것은 과거이고 확실한 것이죠. 자, 누가 봐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now를 기점으로 해서 아직 미래에서 오지 않은 것은 불확실한 것이죠.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가 있죠. 생각은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생각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도 생각을 하겠죠. 그 남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Aunt Tina hurt me. 나를 껴안았어요. 과거죠. 과거 사실입니다. She will hurt me 하면 그녀의 생각이 아니고 말하는 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그녀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서술어는 두 개를 썼습니다. 헉대에서는 서술어 한 개를 썼죠. 객관적인 사실은 남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 하나로 의견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일 때는 서로가 다르죠. 그래서 서술어 2개 이상을 써요. 2개, 3개, 4개 이렇게 씁니다.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2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는 객관적이고 확실합니다. 미래는 주관적이고 불확실하죠. 자, 생각이에요. 생각을 나타낼 때 will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자, 이거 학교에서 조동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주관술어라고 했죠.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주관술어를 쓰는 거예요. 주어의 생각이 아닌 말하는 나의 생각입니다. 주관술어에 대해서는 조동사는 없다라는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생각하기 10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will 다음에 to가 생략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She kissed me 하면 과거 사실이죠. She is going to kiss me 하면 is going to kiss라고 서술어 3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will과 be going to be는 같다고 배웠는데 사실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과거형을 쓰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표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She touched me 하면 과거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술어 1개만 썼죠. She might touch me again 하면 자신의 생각을 말을 하는 것이죠. 주어의 생각이 아닌 말하는 나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역시 might 다음에 to가 생략된 touch가 온 것이죠. 자, 이런 might 같은 것이 시제와 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might가 조동사가 아닌 본동사가 된다고 그랬죠. 저는 동사라는 용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main verb라고 그대로 영어식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touch는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이죠. might 같은 것은 과거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과거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자세한 것은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be going to be가 왜 미래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59페이지입니다. 자, go to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go to 다음에 서술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는 be going to까지만 가르치죠. 그거 외우라고 하잖아요. 수거라고. be going to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미래가 아니에요. be going to 다음에 서술어가 올 때만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be going to까지만 외우다 보니까 이 2개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I'm going to the market 이라고 했어요. 자, market이라는 명사가 왔죠. 그러면 be going to라 할지라도 시제는 현재 진행이 되는 겁니다. I'm going 까지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be going 이니까 현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be going to 다음에 서술어가 올 때는 미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I'm going to shop this afternoon 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I'm going이에요.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To shop. 미래로 가고 있어요. 아직 도착을 안 했죠. 그래서 이 전체가 미래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쇼핑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비교해보면 I'm going to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현재 가고 있는 것이고요. I'm going to 다음에 서술어가 올 때는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나중에 일어나죠.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문법에서 will이 be going to와 같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달라요. 엄격히 말하면 다릅니다. 자, train my dogs라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I will train my dogs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will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이죠. 지금 주어가 I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과 주어가 같아요. 자, 어쨌든 나의 생각에 라고 해서 will,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 진행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I will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죠. 왜? 생각이니까요. 생각 속에서는 하지만 실제로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거예요. 생각 속에서는 will은 100% 일어나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100%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I'm going to train my dogs 라고 하게 되면 자, I'm going까지만 보세요. 현재 가고 있죠. 어디로 가요? to train으로 가는 거예요. 개들을 훈련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도착할까요? 안 도착할까요? 도착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고 있으니까. 물론 무슨 사정이 생겨서 도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I'm going to는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I will보다 확실한 거예요. 자, 서술어만 봅시다. I am까지 봐요. 자, am은 be에서 파생된 거죠. 변형된 거예요. 자, be라는 것은 일단 객관술어라고 그랬죠. 객관술어인데 do와 비교했을 때 주관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will이라는 것은 처음부터가 생각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거예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I am 하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죠. 자, 확실과 불확실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I am going까지만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죠. 현재 진행되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죠. 그렇죠? 단지 그 시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관화된 시제예요.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미래를 나타내지만 확실성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will을 be going to와 같다고 외우면 안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Paul will buy me flowers 라고 했어요. 폴이 나한테 꽃을 사줄 거예요. 자, 폴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폴이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will이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예요. 서술어 두 개를 썼어요. 여기 to가 생략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will to buy인데 to가 생략돼서 will buy로 바뀐 것이죠. 왜 생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룰 것입니다. 자, 그리고 He's going to buy flowers for me 라고 했어요. 이때는 본술어가 is란 말이에요. 그리고 is는 be에서 파생된 거죠. 변형된 거예요. 자, be는
주관수로가 아니라 객관수로라고 했어요. 객관수로는 비교적 확실한 거죠. 그렇죠? 객관수로는 확실한 거예요. 비교적 확실이 아니고 확실한 건데 그 다음 거 going to by 때문에 비교적 확실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going과 to by는 주관화라고 그랬죠?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표현이 주관화예요. going to by. 그렇죠? 그래서 be going to by까지 하게 되면 비교적 확실로 바뀌는 거예요. be까지만 말하면 확실이죠. 객관이니까. 하지만 주관화가 붙어서 비교적 확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will v는 불확실한 거, be going to v는 확실한 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will은 내 생각에서는 확실하다고 했어요. 내 생각에서는 100% 일어나요.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불확실한 거예요. 자, be going to v는 남들이 봐도 be going 있잖아요. 현재 가고 있어요. 남들이 봐도 가고 있으니까 확실한 거죠. 영어에서 yes와 no가 있죠.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문법 자체가 그런 겁니다. 객관과 주관이라고 했을 때 객관이냐 객관이 아니냐, yes냐 no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과 과거도 마찬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계속이냐 계속이 아니냐. 계속이 아니면 과거예요. 객관적인 것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딱 두 가지로 이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보는 게 영어의 개념이죠. 자,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읽으라고 하면 I read a book 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그럼 틀린다고 했어요. 왜 틀린다고 그랬어요? 자, 시제가 계속이면 책 한 권을 평생에 걸쳐서 읽진 않잖아요. 그것도 불특정 책을. 그렇기 때문에 어색해진다고 그랬죠?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안 쓴다고 그랬죠? 신문 기사나 뭐 시나리오 대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I read the book 이라고 과거로 읽어야 돼요. 과거는 계속되는 게 아니죠. 계속 아니면 과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I read books 라고 하게 되면 계속이죠. 왜? 뒤에 s가 왔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책을 읽으니까 여러 권을 읽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books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I read books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책 여러 권을 읽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전체 스토리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Helen came from Toronto. 자, 헬렌의 사람이 토론토에 있다가 왔어요. 단순 과거죠. 단순 사실이에요. 거기서부터 왔다는 단순 사실입니다. 과거 시제는 현재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한 과거 사실만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 헬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Helen comes from Toronto 라고 했어요. 자, 계속이죠. 매일같이 토론토에서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뜻이 바뀌어요. 토론토 출신이다. 고향이 토론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헬렌의 고향이 토론토가 아닐 수도 있죠. 거기다 살다 왔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he's from Toronto. 마찬가지예요. come을 쓰느냐 be를 쓰느냐의 차이죠. 자, come은 두 계열이고 be는 do와 비교해서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왜 그런다고요? She is까지 말하면 이거 없이 뒤에 거 없이 she is까지만 말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 모른다고 그랬죠. 모르니까 주관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Helen comes라고 말을 하게 되면 대충 뜻은 알게 된다는 거죠. 헬렌이 오는구나. 그 다음에 from Toronto가 와야지 이제 의미가 정확해지는 것이죠. 두 가지가 같은 말인데 계속형이므로 고향 또는 살던 곳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형을 쓰느냐 계속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니까 영어에서 시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왕초보반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틀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몇 개 써봤습니다. Harry is doing his homework을 과거로 바꾸라고 하면
원래는 Harry did his homework 이라고 해야 되는데 Harry is did his homework 이라고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doing을 did로만 바꾸는 거죠. 자, 객관 시제는 서술어 한 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is did라고 두 개 쓰면 틀리는 겁니다. Harry was doing his homework. 이거는 과거 진행이에요. 과거가 아닌 과거 진행입니다. 과거와 과거 진행이 뭐가 다를까요? 과거는 단순 사실로 객관적인 것이고 과거 진행은 주관화된 것이죠. 다른 겁니다. 과거 진행은 나중에 다룰 텐데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Sally got up early. 자,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예요. get이 got으로 바뀌었죠. 근데 Sally got up early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틀립니다. 왜 그래요? 과거 자체가 객관화하는 거죠. 그렇죠? 객관이잖아요. 거기에 다시 s를 붙여서 객관화하면 반복이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교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 3권이 있고요. Speak in English How 라는 책은 작문을 통해서 회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작문이라고 하면 우리말 생각하고 영작을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빼고 영어에서 영어로 영작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작문을 할 때 우리말에서 영어로 작문하는 게 아니죠. 영어에서 영어로 작문을 해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작문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책이 어려운 분들, 이 책은 중학교 수준이거든요. 이 책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만든 책이 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한 그 예문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책들의 설명서가 문법책인 영어로 생각하기입니다. 한 권씩 낱개로 판매도 하고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2종 세트와 3종 세트로 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